올해 기아 드래프트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코리아 전수민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장종호 에디터와 함께 기아 타이거즈 편 신인 드래프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종호 에디터.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장종호입니다. 네, 오늘도 기아 타이거즈의 드래프트의 모든 것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선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는 누구를 지명했죠? 네, 말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이미 팬분들에게 너무 유명한 선수죠. 강점은 역시 컨트롤인 윤영철 선수입니다. 원하는 위치에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변화구도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커터까지 많은 구종을 던지고 전부 컨트롤도 좋습니다. 특히 체인지업은 고등학교에서는 최고 레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패스트볼도 최고 145까지 던진 전적이 있고요. 평균 구속은 130 후반에서 130 초반에서 형성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패스트볼이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긴 하지만 윤영철 선수가 실제로 공을 던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워낙 투구 메커니즘도 좋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해서 프로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구속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계산이 서는 투구를 한다는 점, 선발이든 개투든 어느 보직이든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아 타이거즈가 윤영철 선수를 거르기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아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고교야구 최고의 투수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해부터 충안고 돌풍의 중심엔 단연컨대 윤영철이 있었죠. 말이 더 필요 없는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아는 우선 구속 증가를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이미 정혜영 선수라든지 최지민 선수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구속 상승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무리하게 구속을 증가시키다가 컨트롤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정말 윤영철이 아무런 리스크 없이 구속 증가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남긴 하지만 정말 구속 증가에 성공한다면 커맨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정말 또 다른 유현진의 등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해보고요. 유현진 선수보다 오히려 윤영철 선수가 더 침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선 윤영철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또 예상해볼 수 있고요. 특히 지난해 이 김진욱 선수랑 윤영철 선수를 좀 비교해 본다면 지난해 김진욱 선수가 패스트볼 최고 구속이 145 정도를 기록했었죠. 고등학교 때 140 중반대 패스트볼로 완벽한 커맨드를 갖춘 투수, 그렇게 지명을 받았는데 올해 구속 증가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 타자들에게 이상하게 쉽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부분은 좀 몰리는 볼도 많았고 생각만큼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윤영철 선수의 성장 과정을 김진욱 선수에 좀 빗대어 본다면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급하게 가면 차한다, 명심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는 2라운드 지명권은 트레이드로 사용을 했고요. 자, 3라운드엔 정혜영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휘문고등학교 정혜원 선수. 외야로 깊숙이 타구를 날릴 수 있는 부드러운 스윙과 파워를 가진 선수입니다. 올해 2개, 작년 3개, 홈런 총 5개를 치면서 장타 잠재력은 어느 정도 증명을 끝낸 상태고요. 수비보다는 좀 타격의 장점을 가진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이 정혜원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 하나인 점은 급하게 공을 갖다 맞히는 타격이 아닌 어느 상황에서든 자기 스윙을 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조금 부진하면은 부담감 때문이라도 단타라도 만들려고 갖다 맞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혜원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스윙을 했다는 점을 진짜 코치님이든 아니면 관계자분들이든 굉장히 높게 평가한 선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래성이 있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야 거푸 유망주가 부족한 기아 타이거즈에 필요한 유형의 선수를 적당한 시점에서 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크호스로 뽑았던 선수였습니다. 빠르면 2라운드부터 이름이 호명될 수 있다고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기아 타이거즈가 3라운드에 이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선수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구단이 좀 꽁꽁 숨겨놓았던 우타 거포 자원인데요. 여러 가지 지표가 이를 증명합니다. 2루타 개수라든지 또 홈런, 장타율, OPS 등 거포임을 증명하는 수치들이 꽤 있어요. 2학년 때부터도 굉장히 좋았고요. 상당히 유연한 타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무게 중심을 활용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지난해 신민철 선수도 그랬고요. 휘문고 타자들이 테이크백을 극대화하고 중심 이동을 이용한 레벨 스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는 대목입니다. 당장 빠르게 적응할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프로에서 빨리 적응하려면 히팅 포인트 타이밍을 좀 잘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수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깨가 나쁜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선 포지션 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4라운드에는 용마고 투수 김세일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네, 김세일 선수는 거구의 저한 파이어볼러입니다. 윤영철 선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구속은 147까지 던졌고요. 평속은 140 초중반에서 형성되니까요. 빠른 공에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윤영철 선수하고는 다르게 들쑥날쑥한 제구, 기복이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저는 아까 장종호 에디터의 말처럼 저는 이 선수가 완벽한 날엔 윤영철한테도 크게 밀릴 게 없다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런 날이 1년에 두세 번 정도라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좋았을 때의 김세일은 제구나 무브먼트 모든 면에서 S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우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존을 파고드는 궤적이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자꾸 과거형으로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안 좋았을 때는 커맨드가 많이 흔들렸어요. 이 점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쉽게 설명하면 좀 잘 성장시킨다면 키움에 뺏긴 2라운드 지명권을 김세일로 환급받았다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실패한다면 이제 뒤에 지명됐던 뭐 김기준이라든지 목지훈, 안현서 같은 자원들을 놓친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워질 수 있고요. 선수 자체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선수입니다. 알려진 바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조용하고 묵직한 선수고요. 신체 조건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깨가 굉장히 넓어서 수영 선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5라운드에는 공주고 투수 곽도규입니다. 자완이죠? 네, 이 선수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명한 세 번째 저한 투수고요. 7월부터 투구 메커니즘에 눈을 떠서 140을 넘겼고요. 그 이후 빠르게 구속을 올리면서 140 중반까지 던진 투수입니다. 이 선수가 변화구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 계열의 종으로 떨어지는 구종은 나쁘지 않지만 아무래도 좌타자 상대로 필수인 횡으로 쉬는 슬라이더 계열의 어려움을 겪은 투수입니다. 이런 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계자들은 워낙 볼에 힘이 좋은 선수라 짧은 이닝을 눌러줄 수 있는 원포인트 릴리프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성장하진 못한 투수입니다. 고교 기준으로 기대만큼 성장했다면 상위 지명도 가능했을 만한 자원이라고 보고요. 흔치 않은 자완 3커터라는 점에서 관심도가 높았지만 좀 들쑥날쑥한 피칭이 아쉬웠던 선수예요. 제구가 좀 불안한 편입니다. 기복도 큰 편이고 좋을 땐 닥터 K, 나쁠 땐 뭐 진짜 닥터 같은 느낌의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운드에선 이 템포가 조금 특이해요. 뭐 좀 설명을 하자면 게라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가 힘든 유형의 어떤 투구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독특한 점이고요. 공주호 감독님이 이제 스카우트 출신이시죠. 성장 궤도를 좀 잘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6라운드 통성고 투수 이송찬입니다. 장신의 우완 투수입니다. 188에 89kg이라는 우월한 신체 조건을 자랑하는데 놀라운 점은 아직 키가 다 큰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향후 190까지도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큰 키에도 유연성이 좋고 패스트볼도 144km까지 찍었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구도 좋은 편이고 이런 장래성을 보고 기아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이건 TMI지만 좀 굉장히 착하고 조용한 선수라고 해요.
감독님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운동선수면 어느 정도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이 선수를 몇 번 지켜봤는데 제가 본 투수 중에 거의 가장 숫기가 없는 선수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마운드에서 가감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많이 느끼곤 했던 투수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가 높았던 선수는 아니에요. 실제로 명단에 넣지 않은 구단도 있었고요. 3월까지만 해도 최고 구속이 130 중반대 형성이 됐습니다. 슬라이더는 120대 정도로 형성이 됐고요. 기아가 아무래도 연고 지역 선수다 보니 자주 봤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좀 뭐 특별한 무언가를 찾은 게 아닐까. 뭐 그렇게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좀 중중중중 이런 느낌이 있어요. 딥세션 동작은 꽤 준수한 편이고요. 쉽게 공략 당하거나 뭐 난타 당할 유형의 투수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볼 끝도 약간씩 꺾이는 궤적을 가지고 있고 사실 6라운드에서 뭐 다 완벽한 선수를 지명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고민되는 유형이 바로 이런 선수, 이런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라운드는 희문고 투수 이도현입니다. 네, 이송찬 선수처럼 장신의 우완토수입니다. 188cm, 92kg이고요. 공은 더 빠릅니다. 148까지 찍었던 전적이 있고요. 다만 이송찬 선수에 비해 좀 더 기복은 있는 편입니다. 큰 키에서 던지는 커브의 브레이킹이 좋기로 소문이 났고요. 원래는 이 선수가 육상을 했던 선수라 운동 능력, 몸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투수도 신체 조건이 좋고 몸에 스피드가 있는 선수, 특히 달리기가 빠른 선수들이 좀 더 육성에 따라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딱 이도현 선수가 거기에 부합하는 선수가 아닐까 하고요. 육성에 따라서 직구의 최고 구속은 150을 달성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되는 운동 능력이 좋은 투수입니다. 올해 초 10개 구단 스카우트들이 많이 주목했던 선수입니다. 팔꿈치 수술 여파로 평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7라운드까지 떨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투수고요. 10개 구단 지명 대상자 리스트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투수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투구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도 뭐 투구 폼 자체, 메커니즘 자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투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위가 있는 선수고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투수예요. 이제 당장에 뭐 아주 특출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줄 수 있는 투수라고 보고요. 다만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선 이 선수도 굉장히 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좀 더 와이드하게 타자를 상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볼이 들어간다.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수로 기대해 볼 만한 투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8라운드는 안산공고 투수 박일훈입니다. 네, 박일훈 선수는 이마트배에서 146까지 던졌던 투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볼에 회전이 많다는 건데 좋을 때는 2500rpm까지 나왔다고 해요. 130 초반의 슬라이더 각도 예리하고 요즘 투수들 가운데에서는 하드웨어가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회전력이 좋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발전성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스태미너 쪽에서 고민이 좀 많은데요. 올해 여름이 유독 더웠는데 이런 더운 날씨에 고생을 좀 많이 해서 후반기에는 좀 부진한 점이 안타깝게 다가오죠. 체력적인 부분을 프로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일훈 투수는 안산고고 출신 중에는 올해 유일하게 살아남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좀 특이한 점은 워크애식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흔히 이제 고교 무대에서 워크애식 하면 신영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에 비해 크게 밀리지 않는 선수고요. 마운드에서 보여주는 투지나 파이팅이 엄청납니다. 실력만 뒷받침된다면 KBO 역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개성을 갖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에디터 말대로 볼 회전수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수직 무브먼트가 눈에 띌 정도로 높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타자들이 상대하기 쉽지 않은 유형의 투수입니다. 이 선수도 신체 조건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짧은 이닝에선 까다로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브먼트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아가 이 8라운드에 좋은 선수를 키워볼 만한, 충분히 시간이 물론 걸릴 겁니다. 하지만 키워볼 만한 특징을 가진 투수고, 다만 이제 기복이 큽니다. 열정이 엄청난 만큼 쉽게 흥분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줄여가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9라운드는 서울고 내야수 김도월입니다. 네, 김도울 선수는 제 생각보다는 좀 낮은 순번에 지명이 됐습니다. 워낙 신체 조건이 좋고 운동 능력도 좋은 선수라 더 높은 순번에 지명될 줄 알았습니다만 본인에겐 다소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타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지난 2년간 1차 지명을 받았던 서울고 유격수 선배 안재석, 이재현 선수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앞선 두 선수는 좀 더 유격수로서 완성된 선수였다면 김도울 선수는 그 선수들보다는 좀 완성이 덜 됐지만 좋은 운동 능력을 가진 잠재력이 뛰어난 원석형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를 또 우리 장 에디터가 취재를 하고 왔는데, 좀 이 선수의 성향이라든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었나요? 사실 김도울 선수를 몇 번 만났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원래 서울고 유격수들은 항상 믿고 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재석 선수나 이재현 선수도 높은 순번에서 뽑히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1군에서.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네. 안타깝게 다가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뭐 여담이지만 서울고의 이제 안재석, 이재현, 김도월 뭐 이런 세 선수를 놓고 보면 이 선수들이 좀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안재석 선수도 그렇고 이재현 선수도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숙기가 이렇게 되게 많지 않은 유형의 선수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알기에는 이 서울고 선수들이 자유분방하고 자신감도 넘치는 그런 선수들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만났던 안재석, 뭐 이재현, 김도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알려진 것만큼 이렇게 뭐 개성이 넘치고 자유분방한 선수들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야구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선수들이었다. 뭐 이렇게 제가 당시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자, 김도울 선수는 애초에 5, 6라운드쯤 지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구단들이 예상을 했던 선수인데, 유정민 감독이 지명을 호언 담당했던 내야의 다크호스였습니다. 이 선수는 키가 큰데도 발이 엄청 빨라요. 약간 미국에 많은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의 플레이에 나름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점이 지난해부터 이 선수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빠른 학습력도 갖춘 선수예요. 그래서 빠른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자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타석에선 어떤 다른 장점보다는 배트 스피드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 외의 다른 능력들은 아직 보완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음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 끝이 어디일지 지켜볼 만한 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라운드는 송원대 내야수 김재현 선수입니다. 네, 김재현 선수는 경기고 시절에는 원래 방망이에 맞히는 재주는 있었지만 힘이 덜 붙었었고 수비도 투박해서 미지명됐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대학에 와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원래 있던 컨택 능력에 힘까지 붙으면서 3학년까지는 전부 고타율을 유지했었습니다만 올해는 부담 때문에 조금 부진했고요. 그래도 이 선수가 타격에는 확실한 능력이 있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어깨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면 144km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투수 전형도 고려했었지만 본인이 타자를 좀 더 선호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내야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장 에디터가 설명을 너무 잘해줬고, 발이 빠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 밖에도 운동신경이 아주 좋다고 해요. 신체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구에도 컴바인 드릴이나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타격 시에는 임팩트가 좋은 유형의 선수예요. 타구를 굉장히 앞에서
히팅하는 그런 부분이 장점인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는 그렇게 뭐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뭐 특히 이제 볼을 캐치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선수라고 합니다. 자, 장종호 에디터, 이번 기아 드래프트 또 진골 기아 팬으로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기아 타이거즈의 총평, 뭐 진골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 나름 전라도 태생의 성골 팬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뭐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포텐을 가진 투수들과 공격에서 장점이 있는 내야수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윤영철 선수를 제외하고 직전감이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드래프트에서 상위 순번에서 김기훈, 이의리, 최지민 선수 등 좌투수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좋은 우투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위 순번에서 우투수를 한 명 정도를 지명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2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에 양도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사실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팀에 좋은 우완 투수 유망주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처럼 좋은 우투수들이 많았던 드래프트에서 우투수를 뽑지 못했다는 점은, 좋은 상위 순번에서 우투수를 뽑지 못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정이 가는 선수, 제가 원래 사람들한테 정을 잘 안 주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윤영철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원래 이렇게 올해 특히 윤영철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좀 유명해지고 유명세도 타고 뭐 이것저것 대우를 받다 보면은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윤영철 선수는 작년에 봤을 때도 그렇고 올해 봤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봤을 때도 그렇고 그냥 한결같았다는 점이 진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완벽하게 열정 있는, 열심히 야구하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네, 좀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 지명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했을 때는 1라운드급 활약이 가능한 투수들이 많다. 안 됐을 때는 지명권에서 벗어나 보이는 선수들이 많다. 뭐 이렇게 좀 냉정하게 차갑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많은 선수가 성장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수들만 놓고 보면 이 제구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수정이 쉽진 않을 겁니다. 전체 2순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장형 유망주에 포커스를 맞춘 건 이 부분도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인데요. 기아 뎁스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150억짜리 외야수가 버티는 팀에서 당장 전력에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육성이 필요한 선수에 집중했다는 점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선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흥미가 가는 선수들이 많아요. 당장 정혜원만 봐도 대형 거포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이 보이는 선수거든요. 김세일도 마찬가지고 각도기도 독특한 피칭으로 관심도가 높았어요. 일단은 윤영철을 가졌다는 점에선 어떤 다른 DF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훌륭한 선수를 뽑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윤영철이 정말 괴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올해 기아 드래프트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이 아닌 미래를 바라본 기아의 선택. 당장은 50점, 미래에는 100점일지 0점일지 모두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아 드래프트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종호 에디터, 네, 네, 한 시즌 또 열심히 취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 다음 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